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습되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산되어 국가적인 재난으로 변질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동구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한산합니다. 오가는 행인을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 상가도 울상입니다. 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영상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정부에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촉구한 거의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대구를 지정하고 최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에 와서 국무회의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촉구했습니다. 늦으나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에 와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민심을 다독거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이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앞으로도 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자연재해나 또는 질병, 기상이변 등으로도 많은 위기가 닥칠 것인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부문 즉 국가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위기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마무리할 때까지를 다 정리하면은 매우 많은 여러 가지 이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초기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가 발생하면 상황을 우선 장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신속히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넷째는 효과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라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한 초기 인식입니다. 모든 위기는 초기에 신속하게 인식하면은 위기를 아주 슬그럽게 극복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식에 실패하면은 굉장히 위기가 커지고 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많은 국가적인 희생, 재원이 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현장에 있은 근무자는 위기가 왔을 때 잘 인식하지 못하는 통상적인 그러한 판단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만을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3자가 보면 이것은 분명히 큰 위기인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겪고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는 상황을 조기에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즉 초기에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 실무자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뭉갠다든지 또는 허둥지둥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소홀이라든지 정보의 부족 또는 현장의 여러 가지 협조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초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리한 후에는 이것을 단순히 상급부서에 보고만 할 것인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관계부처가 협조가 필요할 것인가를 중간 관리자가 잘 판단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의 행동 기준, 신속이나 정황이나를 놓고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 신속한 처리가 정확한 처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분석은 치밀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위기 현장에서 서둘러 원인을 분석하고 발표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나 또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분석과 원인 파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은 이러이러하다. 현재 추가 분석 중에 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발표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처 협조로 모든 일이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 주무부처는 상급부처나 관계부처의 협조사항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기다린다든지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급부처에 보고함으로써 상황이 끝났다,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무부처가 뒷전으로 밀린다든지 이러한 상급부처에 보고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 사고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운 정보 독점 상황도 벌어지고 또 통제 불능한 그런 경우로 변질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언론이나 또는 제3자에게 정부 불협화음을 알려주게 되는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처리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상황별로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된다. 즉 초기와 중기와 마무리 단계별로 메시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지금 관련자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초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는 중기 또는 마무리 단계에서까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앞과 뒤가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일부 틀리는 것에 혼선을 하지 말고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틀린 숫자를 바로 잡는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혼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주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의 일관성을 잘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또는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수시로 변경돼서도 안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또 간단하고 명료하고 강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넷째는 이런 위기를 잘 처리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효과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대국민 소통 체계 확립을 그냥 상황을 알리는 정도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효과적인 소통 체제 구축의 제일 핵심은 신속과 솔직입니다. 위기관리 메시지의 핵심이 솔직한 메시지 그리고 신속한 메시지다. 소통과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소통 메시지에 있어서는 직책과 역할에 알맞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즉 장차관이 실무자인 국과장이 하는 메시지를 내놓아서도 안 된다. 또 장차관이 꼭 특별한 상황에 따른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백 브리핑식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언론 브리핑은 침착하고 또 당당하게 해야 된다. 내용은 충실하고 또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카메라 앞에 선 많은 정부 관계자들의 행동 거지를 유심 있게 봐보면은 지나치게 오버 액션을 한다든지 또는 온 몸을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슬슬 웃어가면서 좀 가볍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황의 엄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우리가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기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절대로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타 부처에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위기 대응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초기에 강력하게 했을 때 위기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고 파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이슈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큰 파동으로 이어지고 큰 파동은 국가적인 위기로 몰고 갑니다. 때로는 정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겪어왔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사소하거나 작은 이슈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위기에 우리는 총력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위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수많은 파동을 수습했습니다. 느낀 교훈은 청와대 안에 위기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의 장에는 정권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인사가 독립적인 임기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관리 체제도 필요하다. 그 다음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생각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소통과 홍보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인이나 또는 청와대 관계자 또는 국무총실의 관계자가 주무부처를 제외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혼선, 오류에 빠져서 큰 화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정치인이 대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또는 방역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경우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특히 질병에 따른 위기에 있어서 이것을 감정이나 정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총력 대응해서 조기에 종식시키기를 촉구합니다.